선생님, 네네. 템포,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파동이 높다, 주파수가 높다 하면 이해하거든요. 네네. 템포가 높다, 템포가 낮다 하면, 네. 아니, 사람이 왜 템포가 높고 템포가 낮아? 그 템포란 의미가 뭐지? 이렇게 좀 궁금해해요. 네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 창조론에서 계속 시간은 없는 거다. 시간의 본질은 템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은 지구가 도는 것에 불과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뭐 1초든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 1년 이 모든 그 기준이 지구의 회전이죠. 회전을 쪼개놓은 네, 거예요. 지구의 회전을 쪼개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회전이 바뀌면 그러니까 자전도 바뀔 수도 있고 공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게 그 수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제 그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씩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서 좀 더 회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구의 회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회전이다.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게 회전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비교 방법이 회전이다. 회전수. 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너는 몇 바퀴 돌았느냐. 회전의 비율이다. 회전 비율. 그게 템포의 높고. 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곡을, 노래를 연주를 한다고 쳐봐요. 템포를 60으로 했을 때 1분이 걸리는 곡이 있다고 치자고요. 템포 60.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1분에 60의 템포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템포가 60이라면요. 딱. 이런 템포로 하나의 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배가 막 아파. 그래서 얼른 빨리 화장실에 가야 돼. 야, 이거 싸겠어. 그러면 템포를, 120으로 올려. 급해. 아주 120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30초에 끝나겠죠. 그리고 얼른 빨리 화장실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 템포를 조절할 수 있겠죠. 지휘자 마음이에요. 예?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180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곡을. 예? 그럼 3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20초로 줄어들겠죠. 1분이 아니라. 그리고 늘릴 수도 있어요. 야, 템포를 30으로 하자. 우리 3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분짜리 곡이 2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템포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는 주의자 마음입니다. 그죠? 주의자의 템포 결정권이 있죠. 주의자는 템포의 결정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 지금 이제 하나의 곡이라고 1분짜리 곡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사건을 자기가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빨리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죠. 지휘자는. 똑같아요. 신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템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템포 조절권. 네, 템포 조절 권한이 있어요. 신은. 그래서 80억 인구가 신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신 하나를. 템포 조절권이 있기 때문에 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하늘에 부합하는 일은
템포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오, 그래, 잘한다. 너 빨리빨리. 그 일이 빨리빨리 되게 템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하늘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야, 템포 확 죽여버려. 안 일어나게, 거의. 아주 느리게 해겠거든. 이렇게 조절권이 있다니까요, 신은. 근데 그 신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4월 전에는 약간 자율성을 줬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7년 환란이라는 개입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개입. 이 개입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지금. 개입 이전에는 템포가 고정돼 있었어요. 일정하게. 근데 이렇게 개입이 되면 템포가 이제 어떤 것들은 왜 7년 환란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템포를 전반적으로 다 빨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템포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시간의 개념은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고 본질은 템포다. 템포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마치 지휘자가 지휘를 자기가 제멋대로 결정하듯이 느리게 할 건지 이 곡을 빨리 할 건지 지휘자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템포 조절권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지휘자의 그 조절에 네. 수긍하지 않고 그렇죠. 거부하는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기간에는 그 하늘의 개입 때문에 이 템포를 이제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휘자가 막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누가 너무 빨라. 야, 왜 이렇게 빨라 너? 이거 지휘봉 잘 보고 해. 너무 빠르잖아. 하고 야단 맞죠? 그러니까 빨라도 안 돼요. 지휘봉에 맞춰야 돼요. 그죠? 템포를 지휘하는 지휘에. 응? 뭐 잘한다고 빨리 하면 안 된다고. 다 깨져버려. 예. 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안 맞잖아. 이 지휘에 딱 맞춰. 그리고 늦어도 안 되죠. 이 템포에. 왜? 야, 너만 늦잖아. 그래가지고 또 다 하모니가 다 깨지잖아. 좀 템포에 맞게 좀 빨리빨리 해. 너는 천천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너무 빨리 가도 안 된다는 안 돼요. 이 주의에 맞춰야 돼요. 이 템포에. 그래서 빨리 가도 혼나고 느려도 혼나요. 이 템포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개입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야, 너 너무 느리잖아. 이거예요. 야, 이제 대체 아웃. 다른 애로 교체해. 교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대타는 야, 제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유, 제 바이올리니스트 교체. 쟤 너무 느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네. 속도가, 템포가 안 돼. 템포 잘 맞추는 애를 바꿔. 이럴 수 있겠죠, 하늘에서는. 근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 못하게 한 것도 안 되겠고. 예, 쟤는 또 너무 빨라. 교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늘의 템포에 잘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은 이 밭 갈아엎듯이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되고 이 하늘의 템포에 잘 맞추는 그리고 하늘의 길에 잘 가는 이들만 남겠죠. 왜? 이게 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예요. 억지로 뭐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 막 잡아 끌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을 되돌아보러 누차 말씀드린 이유도 본인만 잘하시면 돼요. 남들 탓하지 말고.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자주 질문했던 건데 그 7년 대환란의 7이 왜 7일까요? 그 제가 창조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밀도가 높은 하나의 세계에서 밀도가 낮은 그 세계에 그
원자까지는 7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법칙상 그래요. 이 물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자의 핵에서 원자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죠. 이 전자까지의 거리가 그래요. 거리가 7단계가 있다고요. 7단계로 점점 커져야 이 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우주의 구조 자체가 밀도가 높은 세상에서 다음 단계 밀도가 낮은 세상까지 가는 게 7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다음 단계의 밀도가 낮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또 7단계가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자 역학도 계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이 계단이 있고 그 사이에는 7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예요. 방법이고. 그러니까 7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원자의 크기를 예. 그걸로 실제로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처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사이즈, 크기가 왜 그 크기여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원자를 축구장, 상암 경기장의 축구장이라고 하면 원자의 핵은 탁구공만 하다. 왜? 이 탁구공에서 이 7단계를 이렇게 거치면 이 상암 구장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실제 원자 사이즈고 핵의 사이즈예요. 예전에 그 다윗별로 네네. 예. 그 다윗별이 8개가 쌓여야, 8개가 쌓인다는 건 7단계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그렇게 7단계를 거쳐서 다음 세상이 펼쳐지는 거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땅으로의 의미가 있다. 하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땅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7단계를 건너야 된다. 근데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7바퀴 도는 거죠. 7바퀴. 그러니까 7바퀴 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7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죠. 7년이라는 어떤 템포죠, 그게. 예? 우리는 그냥 7년이라고 그냥 막연히 7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7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7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법칙적으로는 이런 7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7번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본질적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7년이라고 해도 네. 7년을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또 어떤 뭐 단계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7이라는 수를 제가 왜 7인데 이거잖아요. 왜 7년인데? 아, 그거는 법칙이 그래, 법칙이 7이라는 수는 이 밀도가 높은 세계에서 밀도가 낮은 세계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징검다리 같은 계단 같은 거야. 7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반드시 7을 통해야만 돼. 6년도 안 되고 8년도 안 돼. 7이어야 돼. 왜냐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원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거예요. 아무런 뭐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7이라는 수는 항상 이 밀도가 높은 세계에서 밀도가 낮은 세계로 가는 어떤 다리와 같은 거예요. 징검다리.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다 됐나요? 예, 템포도 그렇고. 잘 됐습니다.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보면 간단하게요. 그 템포 그 질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질량.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얘는 항상 이 밑으로 떨어지려는 속성이 있고,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해명이 안 돼요. 원인을 몰라요. 지금 제일 마지막 지금 궁금증이 이 질량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왜 질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게 이제 힉스 이론인데 그것조차도 아직 논란이라고 이게. 근데 제가 그 창조론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질량조차도 현상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의 현상이 있는 거지 질량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간도 없다. 질량도 없고 시간도 감각인 거지 어떤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의 본질은 템포다. 회전.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공간 안에 빛이 회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심플한 거야.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뭉쳐져 있는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공간 안에 빛이 도는 거예요. 다. 그게 커지면 소립자가 되고 커지면 중성자, 행성자가 되고 핵이 되고 원자가 되고 더 뭉쳐지면 이제 분자가 되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게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철도 되고 이제 돌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근데, 질문을 잘못했는데 그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냐면 템포가 낮아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물을 끓이잖아요. 물이었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속성이 있죠. 물은 왜 떨어지냐면 템포가 낮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이유는 물 자체는 템포가 낮아요. 물 액체는. 근데 우리가 물을 끓인다라고 그러잖아요. 끓인다는 건 열을 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 분자들이 빨라져요. 템포가. 회전이 막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활동이. 그래서 얘네들이 드디어는 템포가 딱 어떤 맥시멈점에 오게 되고 템포가 더 빨라지게 되면 얘네들이 뜨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템포가 이 곡률에서 정상일 때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근데 템포가 얘가 이 곡률의 낮은 템포일 땐 떨어져요. 왜? 템포를 얻으려고. 템포를 떨어져야 이게 템포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곡률에서 내가 템포가 낮아 그럼 얘는 밑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다고. 높은 곡률로 가려는 속성. 근데 얘가 지금 이 곡률에서 템포가 높다. 그럼 너무 높아 하고 위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UFO가 이렇게 떠 있는 이유도 그 템포를 알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곡률에 그 공간의 곡률에 맞는 템포로 얘가 있으면 떠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거보다 템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야, 너무 템포가 높아. 낮춰.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 템포가 너무 낮아. 밑으로 힘이 제공한다. 그러면 그 UFO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이 하늘의 법칙을 조금 알고 있는 그걸 아는 거죠. 예. 공간과 이 템포의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의 그 특성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이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우주의 시간, 공간, 템포라는 개념을 아직 모른다고요, 지금.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뭔가 있을 텐데. 이거 곡률까지는 알아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템포라는 개념, 그리고 질량이라는 개념을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질량. 이게 질량이 그분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량은 있는 게 아니라 질량 현상이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질량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 창조론에서 말씀드린 이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공간이 어떻다. 그다음에 이 공간 안에 빛이 어떻게 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 펜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펜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모여서 이 펜이 된 거 아니야? 이 원자 내에 돌고 있는 빛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빛들이 제 템포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셨어요? 제 템포로 못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밑으로 기어 내려가려는 그런 힘이 작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펜 안에 있는 원자들이 제 템포로 돌고 있다면 이 멈춰 있다 그렇게 공중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템포를 더 빨리 하면 이게 뜬다고 해.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신은 이 템포 조절 능력이 있다고요. 신은. 전지전능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우주선 타고 오는 그런 오일들도 이런 원리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기관, 그 엔진 없이 단지 템포만 조절함으로써 이게 뜨고 가라앉고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템포 내가 알기로는 이 템포의 조절이 의식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선은 그 우주선을 운행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의식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UFO가 사실 의식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템포를 의식으로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기계, 우리가 뭐 자동차든 비행기든 어떤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운전하고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단지 의식으로만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또 특이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템포.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